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는 것, 진심으로 위로하려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것. 사실 저도 그랬어요. 가족들과는 대화가 어색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5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소통의 비밀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은 그 모든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루한 이론은 빼고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만 준비했어요. 1부는 첫 만남에서 신뢰를 얻는 마법의 한마디. 어제 카페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젊은 바리스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요. 바쁘신데 저 같은 할머니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그 순간 그 바리스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표정하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 올랐거든요. 할머니,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기운이 나요. 이게 바로 첫마디의 마법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인상은 단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해요. 눈빛, 옷차림, 그리고 첫마디. 이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첫마디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는 그냥 나왔어라는 느낌이라면 두 번째는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한마디가 가진 놀라운 효과들. 상대방을 VIP로 만들어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배려 깊은 태도와 생각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죠. 즉시 신뢰가 생깁니다. 딱히 대단한 일을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주게 돼요. 실제로 제가 실험해 봤어요. 회사 미팅에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했더니 그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사용할까요? 가족과의 대화에서 손자가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아, 그래가 아니라 바쁜데 할머니 생각해서 전화 주다니 정말 고마워. 직장에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라 늦은 시간인데 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상대방의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이분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5가지 황금 표현. 이제 더 구체적인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익혀도 여러분의 말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당신이 내 삶에 영향을 줬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올 때,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정말 쉽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마트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을 때, 고맙습니다. 말씀 잘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상대방은 자신이 한 일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얼굴이 확 달라지죠. 두 번째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씀이네요 보다 훨씬 격이 높은 표현이에요. 지인이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해 줄 때, 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조언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새겨 듣는다는 건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상대방은 이 사람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느껴요. 세 번째,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 말에는 겸손함과 성장하려는 태도가 모두 담겨 있어요. 대화 중에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알고 있을 때, 오, 몰랐어요.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하면 더욱 멋있어 보여요.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라는 태도는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예요. 네 번째,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때 쓰면 효과가 정말 커요.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나올 때, 다음에 또 봐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말은 당신과의 대화가 즐거웠다는 뜻이죠. 상대방은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다섯 번째,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말은 당신과의 대화가 나에게 의미 있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모임에 참석했거나 지인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때,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말은 단순히 즐거웠다는 수준을 넘어서 내 삶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 모두 상대방을 중심에 두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담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고맙다는 마음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존중하고 싶으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품격 있는 말이란 마음이 바른 사람의 말투예요. 3부는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마법 공식.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가족끼리도, 친구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죠. 하지만 이런 갈등을 화해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공식이 있어요. 지난달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7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5년간 서먹하게 지내다가 화해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문자가 이거였어요. 아들아, 아빠가 먼저 사과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강요했구나. 아빠는 내가 실패할까봐 걱정됐지만 그게 너에게는 신뢰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줬을 거야. 이제야 깨달았다. 늦었지만 말하고 싶어. 넌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문자를 받은 아들이 바로 아버지께 전화드렸고 그날부터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화해의 4단계 공식. 1단계는 감정 인정, 내가 그렇게 느꼈을 거야. 힘들었겠구나.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2단계는 상황 이해,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을 이해한다는 걸 표현해 주세요. 3단계는 진심 사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자존심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4단계는 가치 인정, 넌 충분히 훌륭해. 내가 자랑스러워.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 활용 예시. 부부 갈등에서 여보, 당신이 화날 만해. 혼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무책임했어. 미안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돌아가는 거야. 자녀와의 갈등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속상했겠구나. 공부도 어렵고 비교도 되고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다그쳤구나. 미안해. 그래도 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야. 이 순서대로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큰 갈등도 화해로 바뀔 수 있거든요. 주의사항, 진심이어야 해요. 형식적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 순서가 중요해요. 감정 인정부터 시작하세요. 구체적이어야 해요. 미안해보다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조건을 달지 마세요. 미안해 하지만 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에요. 5분은 진짜 위로가 되는 말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로의 4단계. 1단계는 공감 정말 힘드시겠어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절대 별일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힘들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게 먼저예요. 2단계는 노력 인정.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당신이 대단해요.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인정해 주세요. 3단계는 동행 약속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함께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4단계는 희망 주기 당신이라면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희망을 전해주세요. 상황별 위로 표현.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분에게 정말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분에게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힘드시죠. 그런데도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훌륭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의지가 강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로. 나도 그런 적 있어는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다 지나갈 거야. 는 너무 성급한 위로. 힘내는 구체적 도움 없는 추상적 격려. 왜 그렇게 생각해? 는 상대방의 감정 부정. 별일 아니야. 는 상대방의 고통 축소.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마무리 말 끝에서 드러나는 진짜 품격. 말은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 말끝이 날카로우면 기분 나쁘게 들리거든요. 비교해 보세요. 날카로운 말끝 잘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부드러운 말끝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과 미안해.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올바른 사과 미안해.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네. 품격 있는 말끝 표현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일반적인 반응 이거 아니잖아. 똑바로 좀 해요. 품격 있는 반응 제가 주문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식당 직원이 머리를 깊이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손님들도 그분을 다시 보게 됐어요. 마지막 당부 말씀. 오늘 배운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하지만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기술은 그 진심을 더 잘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말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옷이 낡아도 괜찮고 지갑이 얇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말이 거칠면 모든 게 빛을 잃어요. 반대로 말이 따뜻하고 단정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품격 있어 보여요. 나이는 숫자지만 말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얼굴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말들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품격 있는 말 덕분에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